답안지 없어? 잃어버렸어요. 답안지 없는 사람. 네, 이따가 출력해서 줄게요. 네. 몸에다가 인식을 시켜주든지 해놨어요. 파일을 보내주시면 안 돼요, 그냥. 개념부터 다시 해드려봐야 돼요. 싫어. 개념을 몇 번을 해? 개념 없는 새끼들아. 두 번째 아니에요? 사회독이 공부를 안 해요. 사회도 사회독 할래야 돼. 근데 사회도 아시겠어, 우리. 자, 우리 개념은 다 알아. 내용만 몰라. 자, 우리 저번 시간에 뭐에 대해서 했었냐면 전기력하고요, 전이 그리고 회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 했었거든. 그 중에서 첫 번째 전기를 띤 입자 전하가 갖는 힘과 에너지에 대한 얘기 했었던 거 기억해야 돼. 힘과 에너지야. 자, 전기를 띠고 있는 입자가 갖는 실제 Q라는 전하가 갖는 힘을 뭐라 그래? 실제 Q라고 하는 전하가 받는 힘을 뭐라 그러니? 죽여버려 이 새끼야. 전기력. 그래서 여기 플러스 4쿨롱 하고요. 마이너스 2쿨롱이 있어. 얘가 떨어져 있는 거리가 2m야. 라고 하는 여기에 A라고 하는 Q1이라는 전하가 있고요. B라고 하는 Q라는 전하가 있어. 이 Q라는 전하가 받는 실제 힘을 우리 전기력이라고 한다. 기억나지? 네. 전기력 구하는 식. F는? 네. 똑똑한데? 전기력 구하는 식. 비트? 내가 속 비트. 근데 전기력이 아니라 전기 에너지 아니야? F는? 야, 전기력 구하는 식. R 제곱분의 뭐였냐? 맞죠? R 제곱분의 크가 전기력 구하는 식이었고요. 이때 저 전기력이 얼마이든 상관없이 이 전기력은 A가 받는 힘이자 B가 받는 힘이다. 둘이 받는 전기력의 크기는 작용과 반작용이기 때문에 전하량의 크기와 상관없이 항상 같은 크기의 힘을 내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받아야 된다 라고 얘기했고, 만약에 여기를 마이너스 2쿨롱이 아니고요, 가상의 전하 플러스 1쿨롱의 전하가 받는 힘을 구하고 싶으면 그건 전기력이라고 하는 거 뭐라 그러지? 플러스 1쿨롱의 전하가 받는 힘은? 기준이라고. 전기력이 아니고 뭐지? 와, 진짜 내신하다가 머리가 이렇게 되어 있어? 전기장애. 뭐였다? 세기. 그래서 우리 전기장이라고 해서 그 전기장 구하는 식이 R 제곱분의 크였다. 됐죠? 네. 그래서 실제 전하가 받는 힘과 플러스 1쿨롱의 기준 전하가 받는 힘으로 나눠서 전기력과 전기장의 세기로 표현했고, 그래서 이 둘 사이의 관계를 보면요, 전기력은 전기장의 세기에다가 실제 전하량을 곱한 값으로 계산할 수 있다. 그래서 F는 P. 됐죠? 이렇게 써서. 자, 근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이러한 전하가요, 사실은 물체가 중력이 작용하는 중력장 안에서 중력 방향으로 끌려가 땅바닥에 붙어 있는 것처럼 전기장이 있는 공간에서 전하는 전기장 방향으로 끌려간다. 전기장 방향은 무슨 극에서 무슨 극방향? 전기장 방향 무슨 극에서 무슨 극방향?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방향이 눈에 보이지 않는 전기장 방향. 그 전기장 방향으로 플러스 전하가 끌려가 땅바닥에 붙어 있는 것처럼 마이너스 극판에 붙어 있다. 됐죠? 자, 얘를 우리가 들어 올리기 위해서 마치 중력장 안에 있는 물체처럼 얘를 들어 올리기 위해서는 당연히 얘가 받는 힘에다가 움직임 거리를 곱해서 얘가 생긴 위치 에너지를 구한 것처럼 전기장 안에서 얘를 들어 올리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힘은 전기장의 세기가 나와 있다면 전하량에다가 전기장의 세기를 곱하면 힘인데, 거기에다가 얘가 움직인 최소한의 거리 D를 곱하면 얘가 이 위치에서 갖는 실제 전기 에너지, 전기 위치 에너지를 구할 수 있다. 됐죠? 그래서 Q라는 전하가 갖는 에너지를 우리는 전기 에너지라고 하고요. 그
전기 에너지는 물체가 그 전기장에서 받는 힘에다가 움직임 거리를 곱한 거다. 근데 얘가 Q쿨롱이 아니고 1쿨롱이면 1쿨롱의 전하가 갖는 위치 에너지를 뭐라 그러다? 전기 위치 에너지, 전이라고 한다. 기억을 하자. 빨랑빨랑 다녀. 자, 전이 볼트는 어떻게 구한다? 이게 1쿨롱이니까 여기 1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2D로 구한다. 이렇게 했었어. 기억나지?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2D를 볼트로 바꿀 거기 때문에 이게 볼트로 바뀐다. 그래서 전기 에너지는 Q92로 바꾸면 된다. 맞지? 이렇게 되는 거지. 되겠어? 또는 어쨌든 에너지는 힘 곱하기 거리니까 힘은 요렇게도 구할 수 있다. 그래서 거기다가 움직임 거리 R만 곱하면 되니까 전기 에너지 구하는 식이 R분의 크크크로 해도 된다. 맞죠? 그러니까 전위도 이 힘에다가 거리만 곱하면 되니까 우리 똑같이 R분의 크크로 해도 전위 구하시다. 이래 하겠어. 자, 그래놓고 선생님이 늘 말해요. 자, 1A의 전류는 단위 시간 동안 움직인 전하량이다. 그러니까 전하량 Q는 IT 강국이야. 그래서 이 Q에다가 IT를 집어넣으면 중3 때 전기 에너지 구하는 공식 비트가 나오더라. 중3 때 전기 에너지 네, 일단은해서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는 실제로 전기 에너지라고 하는 것과 전기력이라고 하는 거 배웠어요. 됐죠? 자, 이걸 실제로 전전하에서도 쓸 수 있지만 전류가 흐르는 회로도 안에서도 계산할 수 있다. 그래서 전류가 흐르는 회로도 안에서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전기 에너지 비트로 계산해서 전기 에너지 구할 수 있어. 근데 단위 시간 동안 사용한 전기 에너지, 1초 동안 사용한 전기 에너지를 우리 멋진 말로 뭐라 그런다? 1초 동안 사용한 전기 에너지, 그거 뭐라 그러니? 전력. 그래서 전력은 VI로 계산하는 게 맞아. 와, 진짜 답답이더라. 단위 시간 동안 사용한 전기 에너지 전력 VI로 계산하는 거 맞아. 근데 이 전력에다가 Q를 곱한 게 전기 에너지. 그래서 단위 줄. 맞지? 전력에다가 시간을 곱한 게 뭐니? 와트. 와트가 전력이고요. 와트에다가 시간을 곱한 게 전력량, 전기세 내는 거. 얘가 단위가 와트 와트시. 됐어. 그래서 중3 때 와트시 배우죠? 전력에다가 시간을 곱하면 와트시, 전력에다가 초를 곱하면 전기에너지. 와씨 중3 때 많은 거 있어. 나 아직 중3이구나. 누구죠? 이 다물어라. 중3. 부끄럽다 진짜. 절반 지났어.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전류가 흐르는 회로도요. 전류가 흐르는 회로도를 보면 회로도는 두 종류가 있어요. 저항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회로도가 있고요. 저항이 병렬로 연결된 회로도도 있지. 자, 이걸 통해서 우리는 오메 법칙을 증명할 건데 기억나지? R1은 3옴이고 R2는 6옴이고 여기 18V야. 인 것처럼 병렬로 해도 똑같이 R1은 3옴, R2는 6옴, 그리고 여기 18V야. 자, 이때 오메 법칙이요. 불러. 오메 법칙 뭐야? V는 IR. 됐어? 그 중에서요, 꼬맹아, 직렬 회로에서는 뭐가 일정해? 뭐가 일정해? 네, 전류가 일정하죠. 그래서 직렬 회로는 전류가 일정할 때 누구와 누구 사이 관계? V와 전압과 저항은 무슨 관계가 있다? 비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가 18V인데 저항비가 1대2다.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니? 전압을 1대2로 나눴습니다. 기억나지?
됐어. 그랬을 때 여기에 흐르는 전류 이 V는 IR이니까 얼마? 2A. 여기서 흐르는 전류 얼마? 2A. 똑같죠? 직렬 회로에서는 전류가 일정합니다. 됐죠? 전류가 일정할 때 저항과 전압 사이에 비례관계가 있다는 거 확인하는 거고, 이때 꼬마 전구에 밝기는 전력을 계산한다. 전력은 VI의 곱이다. 맞죠? 그러니까 얘의 밝기는 12W, 얘의 밝기는 얼마? 24W인데 직렬일 때는요 항상 저항이 큰 쪽이 밝을 수밖에 없다. 이유. 그 안이 더 커져. 회로도가 직렬일 때는요 전류가 뭐하니? 일정하죠. 전류가 일정할 때 전압이 커야 밝은데 전압은 누가 크다? 저항이 큰 쪽이 전압이 크기 때문이다. 맞죠? 자, 두 번째 병렬 회로요. 병렬 회로는 뭐가 일정할 때? 여기 봐. 병렬 회로 뭐가 일정해? 전압이 일정하죠. 전압이 일정할 때 전압이 일정한 게 병렬이야. 그래서 여기가 18V면 여기도 18V, 여기도 18V로 같아. 이게 병렬이야. 자, 전압이 일정할 때 전류와 저항은 무슨 관계가 있다? 반비례 관계가 있다. 그러니 저항비가 1대2면 전류비는 2대1이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얼마다? 6A. 됐어?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얼마다? 3A다. 그럼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얼마다? 줄여. 9A죠. 되겠냐? 이렇게 되는 거죠. 되겠어?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이때 첫 번째 이 꼬마 전구의 밝기는 얼마다? 라고 하면 이쪽의 꼬마 전구의 밝기는 요거 곱하시면 되겠죠? 얼마? 108W. 얘 꼬마 전구 밝기 얼마다? 54W다. 이때 병렬에서는 누가 더 밝냐면 저항이 작은 쪽이 밝을 수밖에 없다. 기억나지? 저항이 밝은 쪽이 밝다. 이유는 밝기는 VI인데 병렬 회로에서는 전압은 일정하다. 근데 전류는 저항과 반비례하기 때문에 저항이 작은 쪽이 더 밝다. 이대. 그래놓고 똑같은 꼬마 전구를 똑같은 전압에 직렬과 병렬로 연결했더라도 병렬 회로도 쪽이 훨씬 더 밝은 거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 이거 전체적인 얘기를 한번 훑어봤습니다. 3주 동안 여러분들 쉬면서 머리가 초기화가 됐기 때문에 한번 짚어봤어요. 자, 95페이지. 3주밖에 안 쉬었어. 95페이지. 자, 95페이지 1, 2번에서 질문. 책임 안 되겠네. 없어. 아니 책임. 아이, 걸리적거리는 새끼들. 박시연, 넌 시험 끝나고 엄청 시간이 지났는데 숙제를 안 해온다는 게 말이 될까? 이해합니다. 이 새끼는 시험 끝나고 뭔데 이게? 2주를 혼자 놀았으면서 숙제를 안 해와? 잠깐만. 저번 주에. 형아, 어제 끝났어. 너 어제 안 끝냈네. 나못 끊지. 자, 일단 95페이지 질문 없어요? 할만해요. 넘겨. 96, 97. 진심 질문. 없어. 없어? 없는 거 맞아? 저기 뒤에 있는 어? 잠깐만 이거 결정 안 돼. 너 오늘 몇 시에 나가야 돼? 잠깐 이게 누가 하나 이게. 근데 지가 그래? 자, 그 다음 넘겨. 없는 거 맞지? 아니 진짜 됐어요. 은규하고 시연이는 요번에 올림 시험을 보자. 파이팅. 네라고 올린 거야? 아니면 네라고 내린 거야? 올린. 진짜 지루한 거. 자, 98, 99. 이거 선생님이 하셔놨어요. 그래서 이게 나랑 했어? 제가 이렇게 정답률이 높은. 어디까지? 98쪽까지. 어? 저는 98.
질문? 없어? 선생님이랑 같이 했어? 아니 얘 무조건 네. 선생님이랑 자. 있으면 동그라미 있어요. 101페이지 4번. 근데 5번 만약에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그죠? 근데 4번이 뭔지 기억이 안 나요. 4번이 질문이라고요? 아니, 질문을 한 거야? 질문을 해. 5번이요. 자, 그림은 질량이 M이고 전하량이 Q이며 플러스 전하로 대전된 입자가 균일한 중력장과 전기장이 있는 영역에서 등속도 운동한다. 그죠? 등속도 운동한다는 건 얘가 받는 합력을 무조건 얼마만 들어야 된다? 0만 들어야 된다. 인거예요. 자, 여기에 물체가 이렇게 질량이 M인 애가 있어요. 전하량은 플러스 Q입니다. 이때 중력장 방향이 아래 방향이라 했으니까 얘는 무조건 이쪽 방향으로 mg만큼의 힘 받아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속 운동을 한다는 얘기는 얘가 받는 전기력이 어느 방향? 이 방향으로 전기력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전기장 방향이 이 방향이죠. 맞아? 네. 그래야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고 합력을 0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전기장 방향은 위쪽 방향 플러스 y축 방향이고요. 이때 자, 전기장의 세기가 얼마입니까? 라고 하는데 이때 얘가 이쪽으로 받는 전기력의 세기도 mg여야 되죠. 근데 전기장의 세기를 2로 놓은 거야. 그러면 이 전기력은요. 사실은 전하량에다가 전기장의 세기를 곱한 값이랑 같죠. 그러니 얘와 얘가 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전하량은 전기장 세기분의 mg만큼의 세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되겠어? 이런 느낌. 기억해줘야 돼. 항상 물리는 힘으로 많은 것들을 해결하거든요. 그래서 힘에 대한 어떤 힌트가 나와 있으면 잘 써. 자, 그 다음이요. 102, 103. 괜찮아서 없는 거야?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자, 넘겨봐. 생각 안 나죠? 선생님도 항상 너네 시험 끝나고 오면 그래서 좀 저 9번은 힘들죠. 좀. 어? 9번은 말이 되냐? 102, 103에 9번? 네, 102, 103페이지의 질문 9번이랑 또 102, 103 싫어. 9번만 하면 돼. 자, 그림은 플러스 전하의 주변의 전기장을 등전이선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전기장 내에 세점 PQR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보세요 라는 얘기했습니다. 자, 이때 우리 아시죠? 등전이선인데 위치 에너지요. 땅바닥에서 위로 갈수록 위치 에너지 커지는 것처럼 우리는 플러스 파를 하늘, 마이너스 파를 땅바닥으로 봤잖아요. 그래서 전기력이 이렇게 작용하니까 여기에서 플러스 전하를 위로 들어 올릴수록 위치 에너지 커져. 이렇게 얘기했잖아. 맞아? 그랬을 때 위치 에너지가 같은 곳끼리 선으로 연결한 걸 등전이 선이다라고 얘기한다. 맞니? 등전이 선이라고 얘기해. 자, 그래서 플러스 쪽에 가까울수록 높은 전이, 마이너스 판에 가까울수록 낮은 전이. 근데 거기 뭐야? 플러스 전하가 있어요. 그럼 그 플러스 전하랑 가장 가까이 있는 P가 가장 높은 전이. 맞죠? 바깥쪽으로 갈수록 낮은 전인데 그 같은 뭐 4줄 간격으로 그린다고 쳐봐. 여기가 20줄 위치 에너지, 여기가 16줄, 여기가 12줄 이렇게 됐을 때 됐어? 간격이 일정할 수도 있지만 같은 4줄 간격으로 그렸을 때도 간격이 좁은 쪽도 있고 넓은 쪽도 있어. 마치 힘처럼. 간격이 좁을수록 등전이 차가 큰 곳이다. 알겠어? 뭐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보시면 기억. 전위가 가장 높은 곳은 P점이다. 납득이 됩니까? 네, 전위가 가장 큰 곳은 P 지점이어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죠?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여기에서 P 지점이어야 높은 전위가 나타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니은 전기장의 세기가 가장 작은 곳은요 라고 합니다. 전기장의 세기가 가장 작은 곳은 어디입니까? 전기장의 세기가 전이었나요? 전기장의 세기는 힘. 네, 전기장이요. 힘이죠. 힘이죠. 네. 그럼 전하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가 뭘수록? 월수록. 그렇죠. R 제곱분의 크크크니까 전하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가 멀수록 힘은 작게 작용하겠죠. 알겠어? 그래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R이 제일 작아요 라고 하는 거 맞는 거고요. 디귿 갈게요. Q점에서의 전기장의 방향은 등전이 선의 접선 방향이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이게 등전이 왼전 네. 이게 등전이 왼고 전기장 방향은 이 방향이죠. 네. 등전이면과 전기력 방향을 항상 뭐라 그랬어요? 수직해야 된다. 되겠어? 그러니까 거기 플러스 전화가 있고 등전이 면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여기에서 2점 됐어. 여기서 전기력 방향은 얘와 수직하게 이렇게 작용하는 거죠. 되겠어요? 네, 등전이면과 전기력은 항상 수직한 방향으로 작용한다. 수직이어야 된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그려줘. 나란한 접선 방향 아니야. 접선 방향 아니야. 알겠어? 네, 힘하고 위치 에너지 선은 서로 수직하게 작용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넘어가죠. 자, 어설프게 기억나요? 뭐 이런 거 했었던 것 같아. 그래서 네, 몇몇 개 문제만 잡아보고 오늘 중학교 2학년하고 3학년 때 배웠던 전기장과 전자기 요도 요거 하죠. 네. 요번에 전기장 중학교 2학년 때 대부분 봤을 거고. 자, 이제 내신에서 빨리 이제 선행 머리도 돌려야죠. 박시연 시험지. 가지고 온 거 다니나? 보고 풀어도 못 풀 것 같은데. 그냥 자리가 없었지. 이거 다. 책 펴서 보고 풀어도 상관없어요. 보고 많이 틀리면 걔 쪽이 때문에 아무도 좋게. 그냥 닥쳐. 이야. 제발. 박시연. 그냥 너무 좋아. 수학은 너 오늘 왜 12시까지 가는 거야? 너 수학학원 여기잖아. 어? 너 여기 아니야? 너 경희 시간 들어가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죄송한데 EX 불러가지고. 여기를 이틀 다니겠다. 그게 금요일이야 토요일이야? 좀 오래 걸려도 상관없죠. 닥치고 그냥 해야 돼. 오래 걸리면 안 돼. 진도 나갈 거야.
까먹고 있어. 어디 있어? 진짜 내 이거 몰라. 진짜 잘하는데? 진짜요? 이거 진짜예요. 학교 지금 사람들 지금 사귀어도 좋대 어차피. 근데 나 6달 남았다. 시험 중이잖아. 아유 좋댔어서 지난 주말에 그래 시험 줬죠. 이거 문제인데 시험 직접 와가지고 은근히 시험 직전에 힘이 와가지고 갔다 온 뒤잖아. 싫어. 수학은 진짜 신기하다. 어떻게 해 이런 거. 근데 좀 보여줄게. 그리고 참고해서 존나 무서워. 쌤 갈수 있나? 쉽지 않아. 여기 시간 없잖아. 개 쉬워 진짜. 아까 답지였다는 사람이 넌 답지 있어? 응? 조파를 너무 이렇게 좋아해. 조파들. 취수. 여기가 이거 시험 지필고도 시험지가 여기 있고 시험지가 여기 있어.
5분 안에 해결한다. 기억이 안 나요.
얘들아 2분 안에 완성하고 다 한 사람들은 뒤에 답안지로 찾자. 이번 답은 그냥 화살표 이렇게 되어 있으면 맞아요. 이거 맞다. 진짜 15까지 다 맞았거든요. 8, 90 나왔습니다. 마취하는 안 배웠냐? 마찬가지로 되는 거예요? 마취하는 거 이렇게 많이 쓰고 이것도 있지. 근데 얘는 붙였어요. 마이너스 플러스가 제가 마취하는 거 많이 쓰고 야. 혹시 비디는 뭐 좀 이해는 되는 새끼야. 그거 말고 이게 요즘 붙여가지고 플러스 두 번 있잖아. 그게 뭐겠어? 이거 진짜 꼈네. 아니 이미 대전대 상태가 역시나. 아니 순수해 꼈어. 이게 무슨 애 새끼잖아. 다음 자, 채점 다 했어. 나중에 써 확인 먼저 하고 질문 받을게요. 수빈이, 지연이, 은교, 예지. 어? 2개 틀렸어. 깜짝이야. 시우, 7개 틀렸어? 왜 이렇게 많았어? 승준, 9시에요. 현지, 기억이 안 나. 어? 저이씨. 자, 보자. 질문 받을게. 1, 2번 중에서 질문 없어? 넘겨봐. 자, 3, 4 질문. TV 4번 해야 될 것 같은데. 3번. 3번. 네. 자, 3번 보시면요. 그림은 전하량이 마이너스 Q인 고정된 전하로부터 거리가 R과 2R만큼 떨어진 A, B를 나타낸 것이고 A, B가 전기장의 세기가 2A, 2B라고 한다. 자, 그랬을 때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찾아보세요 라고 했으니 일단은 전하는 거기에 있는 마이너스 Q라는 I밖에 없고요. 거기에서 R과 2R만큼 떨어진 곳에서 전기장의 세기를 본다는 얘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여기에 마이너스 Q가 있고요.
여기 A가 있고 여기 B가 있는데 여기에다 각각 플러스 1쿨롱을 놔둘 거야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A는 전기장 방향은 마이너스가 플러스를 단비니까 다 이 방향으로 전기장을 받을 거고요. A가 받는 건 R제곱분의 KQ만큼의 전기장을 받을 거고 B는 2R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4R제곱분의 KQ만큼 받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쪽의 힘이 이쪽의 힘보다 4배 세요. 자, 그래서 이 A가 이 B보다 작다 틀린 거죠. 니은 전하량이 플러스 Q인 전하를 A에 가까이 놓으면 자, B 쪽으로 이동하니 라고 했는데 만약에 여기다가 플러스 Q 전하량이 플러스 Q인 전하를 A에 가만히 놓으면 여기에 플러스 Q인 애를 여기다가 놓으면 얘는 어디로 가요? 전기로. 네, 왼쪽으로 가죠. 오른쪽으로 가지 않죠. 이쪽으로 가지 않습니다. 자, 지금 A, B의 전하량이 마이너스 Q인 전하를 놓으면 전하량이 마이너스 Q인 전하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A를 놓을 때가 B에 놓을 때의 4배만큼 크니 라고 했는데 A에다가요 플러스 마이너스 Q라는 아이를 놓은대요. 자, 여기에 놓았을 때 얘가 받는 힘과 여기에다가 놨을 때 얘가 받는 힘 어디에 있을 때 받는 힘이 더 셀까요? 가까이 있을 때, 그쵸? A에 있을 때 받는 힘이 더 세겠죠? 네. 거리 제곱에 반비례 하는 거니까 몇 배 커질까요? 네. 4배 커지겠죠. 알겠어? 이런 얘기. 그래서 디귿만 맞다. 자, 5번, 6번에서 질문. 괜찮아? 7, 8. 8번이야. 어? 8번. 이건 8번 어떻게 될까요? 8번은요. 그림은 XY 표면에 O로부터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X축상에 고정되어 있는 점전한 AB를 나타낸 건데 AB가 만드는 전기장 영역의 점 P에서 전기장 방향은 플러스 X축 방향이다. 자,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걸 찾아보세요. 라는 얘기를 한 거야. 자, 그러면 X축과 Y축에요.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곳에 A라고 하는 전하를 띤 물질과 B라고 하는 전하를 띤 물질을 놓고 그리고 P라는 지점에 그러니까 P라는 지점 하나 잡았어. 여기서 뭐 볼 거야? 전기장 볼 거야. 그러니까 이 P라는 지점에 플러스 1쿨롱이 있다고 생각해야 돼. 됐어? 근데 얘가 A로부터도 힘받아 B로부터도 힘받아 그 두 힘의 합력이 이 방향으로 작용하게끔 되어 있어. 이런 얘기야. 그러면 실제로요. A와 P 사이에는 이 대각선 방향이 얘가 받는 힘 방향이야. 일로 갈 수도 있고 일로 갈 수도 있어. 맞아. 근데 자, 그 중에서 이 방향으로 A로부터 힘 받았다고 치자. 그러려면 A가 플러스 극이라고 생각해 봐야 되겠지. 되겠죠? 자, B와 P 사이에도 전기력은 이 연결한 대각선 방향이야. 그 중에서 얘는 이 방향으로 힘을 받아야 합력이 이쪽으로 될 거잖아. 그러면 얘는 플러스니까 얘는 뭐여야 돼? 마이너스여야 돼. 그래야 둘의 합력 방향이 X축과 나라는 이 방향일 수 있지. 이런 느낌이야. 괜찮겠어?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A는 플러스, B는 마이너스 극을 띠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 우리 미루어 짐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요. A는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다. 니은 전하량의 크기는요. 얘네들이 어때야 됩니까? 같아야죠. 그래야 힘의 크기가 같아서 정확하게 가운데를 가리키겠죠. 만약에 그러지 않고 A의 힘이 더 크면 얘는 A쪽으로 살짝 올라가요. 합력이.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둘의 힘의 세기는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맞고요. 디귿 5에서 전기장의 세기가 0이니? 라고 하는데 우리 전기장의 세기가 0인 것을 어떻게 찾으라 그랬어? 반. 네. 됐어. 두 전하의 극이 같아야 내부의 전기장의 세기가 0인 곳이 있겠죠. 근데 얘는 한 놈은 플러스, 한 놈은 마이너스니까 외부에 있습니다. 알겠죠? 이런 얘기들. 간내 기억하라고 100만 번째 얘기하고 있다, 노인네가. 자, 9번, 10번 질문. 나는 할 수가 없어요. 이거 진짜 개인타입이에요. 이거 맞춰적이었구나. 부끄러워라. 맞춰적이구나. 이거 중학교 2학년도 이거 맞춰적인 줄 몰랐어요.
저 새끼는 중학교 1, 2학년 때 저거는 정말. 그때는 자, 여기까지 10분만 쉬었다가 좀 돌아가자. 아 중학생 때 잡은데 맞지? 아좀 많이 10분만 쉬었다가.